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제목이 행복인데 집과 사랑과 노래예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4050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누군가한테 인생 조언을 받기가 좀 힘들잖아요. 어정쩡하겠죠. 왜 그러냐면 완전히 노인 세대도 아니고 그렇죠. 한창 이제 청년 세대도 아니고 말하자면 장년 세대인데 어떻게 보면 위아래로 샌드위치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것도 잘 알아서 생각하실 일인데 서둘러 늙은이 될 필요는 없지만은 마음속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른스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스러워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남 따라서 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가는 길이 있으면 그걸 계속하고, 그리고 남한테 받는 것보다는 남한테 줄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면 조용히 주는 그런 사람, 이런 것이 어른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준 걸 잊어버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불행한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준 건 잊어버리지 않고 받은 건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대책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다 그러지 않나? 준 건 주면 생생내고 잊어버리지 싶고. 않고 받은 건 얼른 잊어버리는 거, 이거는 반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준 거 잊어버리고 받은 거 잊지 말고 그걸 갚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이게 20대, 30대, 40대까지만 해도 잘 안 돼요. 20대, 30대, 40대까지는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일단은 30대, 40대가 이제 어느 정도 뒤도 보고 앞도 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고서 잊어버리고 받은 걸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면 틀림없이 인생이 충실해질 것이다. 그럼 받은 거를 좀 기억을 하는 거 좀 감사한 마음에서 이제 비롯된. 당연하죠. 그게 바로 이제 행복의 시작이에요. 받은 것을 기억해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아있다, 어딘가 간다, 누군가 만난다, 일한다, 이것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것은 기억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몇 시간 노동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말이야. 내가 이렇게 여기 근속을 얼마나 했는데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이 저 높이인데 이게 중간에 가다가 멈춰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 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어린 친구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누가 사준 거다, 고맙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당신의 인생 자체가 풍요로울 것이다. 뭔가 하루하루에도 좀 감사한 일도 많고, 그래서 오늘도 이런 걸 받았다, 오늘도 좋은 것을 많이 경험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행복의 비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비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것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시를 썼지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네.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제목이 행복인데 집과 사랑과 노래예요. 집과 사랑과 노래는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홈리스는 없겠지만 그런 분만 빼놓고서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본인이 행복의 원인이라고, 나는 행복하다고,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잊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잊지 말자. 그 제일 소리예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이 구독자분들이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또 은퇴하신 지가 좀 되셔서 은퇴 선배로서 또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저는 좀 특별하게 은퇴했어요. 제가 이제 선생을 19부터 시작해서 62세가 이제 정년인데, 정년하면 아무것도 못 할 줄 알았어요. 심지어는 정년하면 외투 겨울 외투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외투를 새가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외투를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왜 안 입으셨어요? 사셨는데. 그거 안 입어도 입을 게 있더라고. 정년하면 외투도 못 살 것처럼 모든 기능과 역량이 나한테서 다 소진되고 나는 제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그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거죠. 내가 지리에 겁을 먹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또 특별한 게, 정년을 앞두고 6개월 동안 병원에서 너는 죽는다 하는 그런 환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정년은 아무나 하나, 태진아 노래처럼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그런 노래가 있는데, 나는 그 젊은 시절에 정년은 아무나 한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정작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6개월 동안 죽는다 이런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정년 퇴임이
굉장히 귀한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팀하고 나는 굉장히 기뻤어요. 다른 분이 아니라 내가. 왜냐면 살 수 없는 걸 내가 했잖아요. 죽어버렸으면 못 하는데 네. 안 죽고 살아서 내가 청년팀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네. 슬프게 됐지만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청년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데 대해서 엄청난 만족감을 느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강 보면 우리 선생님들 보면 나처럼 40년 넘게 선생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은 금단현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저기 담배 피우다가 담배 안 피우면 막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그 시간 되면 막 담배 피우고 싶고 막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중내산에 하는 동안에 그때 내가 청산을 했어요. 해서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당연했고 너무 편안했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원고 정리하고 책 쓰고 그게 뭐 그냥 앞에 산더미처럼 있으니까 심심할 새도 없었고 그리고 나는 청년팀 할 때 내가 한 소리가 있어요. 1. 노인정에 안 가겠다. 2. 동창회에 안 가겠다. 3. 선생님들 퇴임 모임인 삼락회 안 가겠다. 그래서 그걸 나는 지금 20년 됐는데 지켰습니다. 82세예요. 나는 노인정 안 갑니다. 노인정에 그만큼 뭘 드시라고 내가 음료수 값은 드려도 건강하시고 또 아니야. 친구분들도 막 따로 많으시고 아니야. 친구분 안 만나요. 난 친구 없어요. 마음 비우기를 그만큼 이제 아니 마음 비우지 못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꽃 보고 나무 보고 개들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사람들이 속이고 조변석계로 얼굴을 바꾸고 이런 것이 싫어서 근데 꽃들은 그런 면에서 신뢰가 있고 나한테 주는 어떤 혜택이라고 좋은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건 제 얘기고 일단은 그 청년팀이나 아니면 퇴직 이런 게 예정이 되면 두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퇴임하고 나서도 할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청년 시절에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이 없을까?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무엇이었을까? 그거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정년하고 생각하는 말이 있어요. 위기지약, 위인지약이라는 말이에요. 좀 어렵지만 이런 얘기예요. 위기지약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는 공부. 위인지약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데 도움이 되는 공부. 근데 제가 정년퇴임 하기 전까지 생각해보니까 나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졸업하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공부를 했더라고. 위인지약. 그러니까 뭔가를 더불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는 그래서 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경쟁을 위해서 뭔가 위하는 것은 똑같은데 경쟁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위인지약을 너무 오래 했더라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과제로서 누가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위인지약. 근데 62세 정년을 하고 집에 딱 있는데 보니까 위기지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기는 나기예요. 나. 경쟁이나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공부한다? 내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가?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공부한다. 내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공부한다.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다투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냥 공부 그 자체가 좋아서 읽었어. 오늘 좋았어. 편하네. 내일 또 읽어야지. 책을 덮고 자는 거. 이렇게 해보니까 편안하고 보람있고 마음이 맑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낯설으실 거예요. 성리학 얘기인데 위기지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위인지약을 했다면 직장 생활이 끝난 다음에는 한번 위기지약, 나를 위한 공부가 있나 한번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저는 심심할 때는 풀꽃을 찾아가서 그림을 그려요.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냐면 요만한 A4용지 하나 그리는데 2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끝나고 나면 내 마음이 엄청나게 기뻐요.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모라의 경지라고 그래요. 모라.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는 게 미쳤다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불안이나 걱정이나 이런 걸 다 송두리째 잊어버릴 정도로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한테는 풀꽃 그림이거든요. 요즘 바빠서 못합니다만은 위기지약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어요. 그건 나도 몰라. 알아서 하세요. 그럼 근데 혹시 낯설다는 그 기분이 좀 정확히 어떤 느낌이 드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자기도 직장에 새로 들어보니까 낯설지 않아? 네. 그만두면 또 낯설지 않을까?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안주하는 것도 다 썰고. 공허한 그렇잖아요. 느낌일까요? 쓸쓸 사람들이랑 좀 덜 엮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가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라던가. 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인지향만 한 거예요. 어울려서 그냥 돈 버는데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공허함을 위기지향으로 극복해보라고 소리예요. 나를 위해서 스톱하고 그건 그만하고 이제 책을 읽더라도 내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못 읽었다, 읽어보라 그 소리야. 돋보기 쓰고 읽어보시라고. 내가 하지 못한 걸 생각해보라고요. 아니면 나도 울릉도 이번에 처음 갔다 왔는데 울릉도 한 번도 안 갔다 와서 울릉도 한번 갔다 오라시라고. 그걸 뭐라 그래? 버킷리스트라고 해요. 버킷리스트. 우리 버킷리스트 다 있잖아요. 그거 하세요. 왜 지루해요?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버킷리스트잖아요. 내가 꼭 해야, 죽기 전에 꼭 해야 볼 일들의 목록. 그거 하세요. 저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선생님은 버킷리스트 다 하셨어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몇 개 정도 남으셨어요? 나는 저기 병원에서 나올 때 버킷리스트가 책 쓰는 건데 5가지 주제로 쓰겠어요. 고향에 대해서요. 그래서 공주 멀리서도 보이는 풍경이라는 책을 썼어요. 병에 대해 쓰자.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병에 대해 썼어요. 그 다음에 시에 대해 쓰자. 시를 찾아 떠나다 무슨 시에 대한 안내 꿈꾸는 시인 3번이나 썼어요. 시에 대해서는. 사랑에 대해 쓰자. 사랑 썼어요. 제일 어려웠어요. 사랑은 언제나 서툴다 썼어요. 그리고 풀꽃에 대해 쓰자. 풀꽃과 놀다 다 썼어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실패한 책이 무슨 소리냐? 사랑은 언제나 서툴다가 실패했어요. 이 주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써도 아닌 것 같고 저렇게 써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썼어요. 그래서 5개 다 했어요. 그 뒤에는 또 뭐냐? 있지요.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스위스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 서울대학에 있는 남인애가 대학 들어가면 스위스를 가겠다 했어요. 근데 스위스에 못 갔어. 대신 대학 1학년 때 백두산 같이 갔다. 이게요. 스위스를 가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갖고 안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이 청소년 시절에 무슨 꿈을 꿨는가? 그 꿈을 다시 꺼내라. 그런데 버킷리스트가 이게 5개 있으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생각해보면 또 있다고. 왜 없어? 있지요. 왜 5개만 끝났어? 이거는 내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5개의 주제의 책을 한 권씩 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버킷리스트를 생각해보라고요.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소년을 깨워라.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소녀를 깨워라. 왜 그럴까? 있어요.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소녀를 깨우라고.